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살 된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사는 곳은 서울 인접 지역이고요. 시가와 친정 모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친정은 부산이고 시댁도 거리가 있다 보니 자주 왕래가 어렵지만 속은 참 편합니다. 불과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 근처에 살았으니까요. 시가 식구들과 따로 떨어져 살겠다고 마음먹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시댁과 아예 연을 끄는 건 아니에요. 명절이니 뭐니 챙길 건 다 챙깁니다. 물론 가는 건 아니고 남편 통에 봉투만 보냅니다. 딱 기본만 하고 선을 긋고 살아요. 게다가 시가 식구 중에 남편의 누나와는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삽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를 구슬리기도 하셨고 식구들끼리 안 보고 사는 게 말이 되냐면서 화도 내신 적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 따지다가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시댁에도 당분간 발길을 끊겠다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시누이와 잘 지내라는 말은 쏙 들어가긴 했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강력하게 말 못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저에게 큰소리 칠 만한 입장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시댁에 도움받은 거 일절 없었습니다. 결혼 때부터 애 낳고 살만해질 때까지 10원 한 장 도움받은 거 없고 오히려 저와 남편이 시댁에 더 퍼주고 살았어요. 저는 임신 전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빼고 쭉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여직원 복지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임신하고 애 낳은 후 육아휴직하고 나서도 경력 단절 없이 쭉 일할 수 있었고 진급하고 나서 연봉도 많이 올랐습니다. 버는 돈은 남편이 조금 더 많긴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애 봐주신 적 한 번 없으셨으면서 제가 일하느라 간혹 평일 제사에 일찍 못 온다고 하면 꼭 서운한 말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집안 제사를 소홀히 하는 거야? 회사에 연차 내고 와서 음식 거들어야지. 나랑 네 신우만 일 시킬 셈이냐?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연차 내고 와서 같이 제사 준비하도록 해라.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어머니 말씀대로 가족 제사나 행사를 연차를 내서라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짓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술술 열이 받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굳이 저에게는 연차를 내게 하고 남편에게는 회사 다 마치고 퇴근하고 오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들하고 각별하고 애틋한 사이도 아니었어요. 서로 대면대면합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도 회사 일 바빠서 연차 못 낸다고 딱 잘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못 오겠다는데 어머니가 어쩌겠어요? 못마땅해 하시겠지만 더는 싫은 소리 안 하셨는데 문제는 얄미운 시누였습니다. 남편 누나인 형님 시누이는 저보다 4살이 많아요. 물론 결혼도 했고 시댁 바로 지척에 삽니다. 시누이가 자기네 시댁을 얼마나 챙기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우 본인 말로는 본인이 시댁 챙기는 거 제가 반도 못 따라한다고 했으니 뭐 잘 챙겼나 보다 짐작만 할 뿐입니다. 물론 시아버지 제사는 자기 아빠 제사니까 꼭 신우 본인이 와서 챙기긴 하더라고요. 신우는 제가 시댁 일에 선 긋고 싶어 하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건지 저더러 대놓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올케! 올케는 시집간 언니가 없어서 잘 모르는가 본데 결혼하면 원래 시댁 위주로 집안이 돌아가는 법이야. 하도 친정이 가까워서 자주 들락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시댁 일 얼마나 잘 챙기는 줄 알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니까 나를 보고 배워서 해.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남들 다 하고 사는 건데 올케 혼자 세상 일 다 하는 것처럼 왜 유난을 떨어?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손이 시누이가 시어머니보다 더 어려웠던 저는 그때만 해도 말대꾸를 하거나 내 할 말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도 대부분 알았다, 노력하겠다는 말 넘어간 적이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딱 이 정도만 했다면 굳이 시누이랑 안 좋게 지낼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남편 누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일단 시누이는 남편하고 그다지 친한 남매도 아니었어요.
안 친하다는 거 뻔히 아는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살가운 남의 코스프레를 하며 자기 집안을 챙기라고 하는 게 저는 싫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저 결혼 준비하면서 혼수 보러 다닐 때 시누이가 굳이 따라다니면서 황당한 요구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저에게 예단으로 받은 게 없으니 자기네 집 바꾸고 싶은 가전을 고르겠다나요? 엄청 황당했죠. 보통은 결혼하는 동생에게 누나가 사주는 게 정상인데 말입니다. 물론 그 일은 남편이 딱 잘라 거절하는 걸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애까지 둘이나 있는 시누이가 어찌나 철이 없는지 카드 돌려막기 하면 사고 친 적도 있고 그걸 남편이 해결해 주는 거 보면서 뭔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염두에 두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시누이 때문에 결혼 생활이 그렇게까지 힘들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결혼했을 때 이미 6살, 4살 난 애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둘 다 아들이었는데 이 애들이 남자애들이라 엄청 유난스럽고 산만합니다. 가만히 보면 시누이 부부는 애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특히나 첫째보다는 둘째를 더 예뻐하며 차별하더라고요. 그로 인한 건지는 몰라도 큰아이가 약간 애정결핍이 있는 걸로 보였어요. 큰 조카 아이는 자기 부모보다 잘 놀아주는 우리 부부를 더 좋아했고 간혹 시댁에 가면 자기 부모한테는 안 가고 저와 남편 옆에 붙어있기도 했고요. 심지어 차로 어디 이동할 때도 자기는 외삼촌 차를 타고 가겠다는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누나랑은 살갑게 지내지 않으면서 조카들에게 대하는 게 달랐습니다. 특히 큰 조카 보면 안쓰럽다며 하자는 거 다 뜻 받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자기 아이들이 우리를 잘 따른다는 걸 참 신박하게 이용하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시누이는 매번 아이들을 놔주고 어디 볼일을 보러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군요. 올게! 딱 3시간만 애들 좀 봐줘. 어차피 저녁 먹고 갈 거지? 나 8시 전에는 들어올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얘네를 둘 다 데리고 나갈 수가 없네. 오늘만 올케한테 부탁 좀 하자. 네, 그러세요, 형님. 저도 그때까지는 별일 없으니까요. 대신 너무 늦지 말고 들어오시고요. 그 정도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 조카들을 봐주겠다 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만날 일이 있으면 애들을 아예 우리 부부에게 보내버리고 본인은 신경도 안 쓰더군요. 시댁에 갈 때만 그랬으면 말도 안 합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지 둘이 실랑이 하는 걸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누나랑 통화하면서 옥신각신 하는 걸 들었는데 끊고 나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누나가 애들 좀 맡기고 싶다는데 어쩔까? 우리도 모처럼 주말에는 어머니 댁 안 가고 쉴 거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지금 허리가 아프셔서 봐주지를 못하시나 봐. 애가 우리 잘 따르니까 힘들 것도 없을 거라고 반나절만 봐달라는데 어쩌지? 남편은 자기 조카 일에는 약한 사람이라 제 눈치 보면서 싫다고 말은 하면서도 은근히 애들을 봐주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여보, 자꾸 이러면 버릇될 것 같아 걱정이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아예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더러 자기 애들 봐달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 하나도 아니고 둘 다 맡기는 거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암튼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신도 조카들 예쁘답시고 모든 거 다 받아주지는 마.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버릇없더라. 예뻐하더라도 혼낼 건 혼내라는 거야. 못마땅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난감할까봐 몇 번 허락했고요. 그런데 아예 그 다음부터는 주말에 본인이 피곤하다며 애들을 맡기더니 놀아주라는 헛소리까지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두 번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가 무슨 자기 애 봐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알아서 자르라고 했는데 다행히 제가 싫은 소리 안 듣게 본인 선에서 해결하더라고요. 얼핏 들으니 자기 누나에게 본인 애는 본인이 보라는 소리를 하긴 하더라고요. 시누이 남편도 어쩜 부부가 둘이 똑같은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시누이보다 한술 더 뜹니다. 남편이 저 대신 싫은 소리를 했는데도 두 부부는 안 변하더군요. 심지어 남편이 애 봐달라는 거 거절하면
잠시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남편이 아니라 저에게로 전화가 와요. 신우이가 쪼르르 일러바친 거죠. 얘 아가, 너 조카 봐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몇 시간 봐주는 것도 못하겠다 거절을 한 거냐? 다 네 입에서 나온 거 모를 줄 아니? 그러지 말고 가까이 사는 김에 서로 왕래도 자주 하고 애도 좀 봐주며 살아. 나중에 네 애 낳아도 서로 봐줄 일 있을 때 도와주고 좋잖니. 내가 봐주고 싶어도 몸이 아파 그러는데 어쩌냐? 네가 좀 봐줘. 하지만 그때는 어머니 말에 순순히 알겠다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신우 애들 봐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되겠구나 싶어서 저도 용기 내서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한두 번도 아니고 저희도 일하느라 주말밖에 못 쉬는데 매번 이러시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가끔 그러는 건 저희도 상관없지만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거절한 거 아니고 남편이 형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남편한테 뭐라 그러세요. 누나 말은 안 들어도 마누라가 그러자면 들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매정하게 그러지 말고 네 시누이 부탁 들어줘. 그런 식으로 넘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그때까지 참은 건 시누이 집이 마냥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남편과 끈끈한 사이가 아니었기에 참은 겁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하고 신우랑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는데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딱 선 긋고 기본만 하고 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시댁보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상황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하필 그때는 제가 임신을 해서 산전휴가를 쓴 상태였는데 제가 일을 쉬고 집에 있다는 거 알고 더 그러는 건지 시누이는 심하다 싶게 선을 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거의 한 주 걸러가며 주말에 꼭 자기 애들을 우리에게 맡기기 일쑤였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너무 꼴 보기 싫어서 남편에게 일임하고 그냥 나가버린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자기 조카라는 거 하나 생각해서 누나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도 애들을 챙겨줬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애가 없어서 가능했죠. 그런데 전업주부였던 시누이가 일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누이가 어느 날 한 번은 저에게 자기 아이들 유치원 픽업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날은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애들을 픽업해서 시누이가 데리러 올 때까지 돌봐줬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간식도 챙겨줬고요. 저녁 시간에 밥까지 해먹였어요. 그런데 그날 와서 시누이가 하는 말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케, 내가 부탁 하나 더 하자. 나 이제 일 다니는 거 알지? 근데 퇴근하면 거의 7시 다 된 시간이라 맨날 헐레벌떡 다녀야 할 것 같지 뭐야. 기왕 올케가 가까이 사는 김에 우리 애들 올케가 매일 일찍 하원시켜 줄 수 없을까?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마음 편하게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부탁 좀 하자, 올케. 내가 이러려고 올케네 집 근처로 이사 온 건 아닌데 공교롭게 일이 이렇게 됐네. 형님,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이면 몰라도 매일은 어렵죠. 그것도 애들이 둘인데요. 저도 몸이 힘들고요. 차라리 일찍 하원시키고 태권도나 피아노를 한 군데 더 보내시는 게 어떠세요? 요즘은 유치원에서 바로 애들 픽업해준다는데요. 애를 어떻게 학원으로 돌려? 그 시간이면 애들도 피곤하고 간식도 먹어야 하는데 집에 와서 편하게 쉬어야지. 그렇다고 애들 둘만 집에 놔둘 수는 없잖아. 올케가 아직 모르나 본데 애들 학원으로 돌리려면 교육비도 장난 아니야. 아직은 학원에 돈 쓰고 싶지 않아. 죄송한데 형님, 그건 저도 힘들겠네요. 대신 피치 못할 일이 있을 때는 제가 해드릴게요. 매일은 어려워요. 아니, 자기 애가 혼자 있건 말건 그건 자기네 사정이죠. 제가 왜 우리 집에 매일 조카들을 데려와서 챙겨야 하나요? 그리고 일하는 부모님들 아이는 퇴근 시간까지 유치원에 맡길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자기 아이가 유치원에 오래 있는 걸 힘들어한다면서 3시 반에 하원시켜 제가 데리고 있기를 원하더라고요. 설마 했죠. 내 애들도 아니고 임신한 몸으로 조카 데리러 왔다 갔다 해가며 집에서 간식 챙겨주고 쉰 후 퇴근할 때까지 봐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제가 신우의 애들까지 봐주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자기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게 맞죠. 당연히 제 선에서 힘들 것 같다며 거절했고요. 그런데 신우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주말에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면서 오라고 하시기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시누이가 애들 하원 부탁했다며? 근데 너 또 싫다고 그랬니? 너도 참 같은 식구끼리 어지간하다. 네가 지금 배가 많이 부른 것도 아니고 모처럼 집에서 쉬는 김에 네 시누 애들도 봐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집도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아니냐. 네 시누 직장 적응할 동안만 좀 도와줘. 애 둘 데리고 얼마나 힘들겠니? 그리고 하는 김에 집에 들러서 가끔 청소도 해주고 말이다. 그 말 듣고 너무 놀라서 순간 제가 눈까지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제가요? 그럼 여기 말고 누가 있니? 당연히 옳게는 네가 해야지. 그게 같은 식구로서 도리 아니냐? 이러십니다. 옆에서 어머니 하는 소리 듣고 있던 우리 남편이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요. 그때는 어머니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이 지금 입덧 심하고 초반에 유산기 있어서 회사 휴가 낸 거 모르세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엄마가 책임지실 거냐고요.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누나 애는 누나가 봐야지. 청소는 또 웬 말이에요. 막말로 우리 애 누나한테 허구한 날 맡긴다고 하면 누나는 뭐 잘 봐줄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그만하려고 우리 부르신 거면 저희 갈게요. 남편은 그나마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왜 자꾸 이상한 말만 하냐고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당신도 걱정 마. 우리 엄마한테 누나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다 보니까 가끔 사리분별이 안 되나 봐. 누나 일은 누나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절대 앞으로 애 봐달라는 말 못하게 할 거니까 걱정 마. 남편이 제 편이라 참 다행이긴 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어머니나 누나가 제게 조카들을 봐달라는 기색만 비춰도 화를 불같이 냈습니다. 애들 봐주다가 우리 애 잘못되면 다시는 식구들 안 볼 거라며 엄포까지 놓기도 했고요. 남편이 강경하게 나오자 신우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하더군요. 만약 남편이 거기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혼까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잠잠하다 싶었어요. 물론 가끔 부탁하는 일이 있었지만 매일 봐달라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 정도는 가끔 해줬습니다. 조카들은 무슨 죄가 있나 싶어 애들 앞에서는 절대 싫은 티 내지 않았고요. 물론 버릇없는 행동하거나 하면 따끔하게 야단도 쳤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그마저도 하기 힘들어졌고 출산하고 나서는 한동안 저에게 애 봐달라는 부탁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이 애 둘이나 낳아봤다고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100일이 막 지났을 무렵 결국 제가 시누이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자기 애들 찾으러 올 때 아니면 우리 집에 뭐 하나 사들고 오는 일이 없었던 시누이가 난데없이 과일을 한 바구니 사들고 저희 집에 왔는데요. 어쩐지 저는 그때부터 불안하긴 했습니다. 하필 남편도 없는 시간에 온다고 하니까 뭔가 바라고 온 게 분명하다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창 쓸데없는 말만 짓거리던 시누이가 이러는 겁니다. 올케, 애 낳고 100일 지나니까 몸도 다 회복됐지? 원래 3, 7일만 지나도 몸이 가뿐하니까 이제는 뭐 날아다니겠네. 올케는 딸이라 그런가 애도 엄청 순하다. 아들만 보다가 딸 보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싶네. 안 그래요, 형님. 요맘때 순한 애들이 어딨어요. 낮밤 바뀌어서 한참 힘들었는걸요. 아직 몸도 너무 힘드네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공수표를 난리나 했는데 드디어 본론을 말하더군요. 올케, 나 이번 달에 일 그만뒀거든. 쉬면서 다른 직장 알아보려고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언제 내가 또 쉴 수 있을까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 평생 버킷리스트 하나를 실현하려고 마음을 먹었지 뭐야? 그러세요? 잘하셨네요. 가끔 그런 돌파구가 있어야 또 충전이 되죠. 뭐 하실 건데요?
어, 친한 친구 2명이랑 발리 한 달 살기를 하기로 했어. 요즘은 해외에서 한 달 살기가 유행이라며? 요즘 여자들끼리도 많이들 한다더라. 어머, 좋으시겠다. 애들도 엄마랑 좋은 추억 만들고 너무 좋아하겠네요. 저는 당연히 신우이가 애들도 데려가는 줄 알고 맞장구를 쳐줬는데요. 신우이가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애들은 안 데려가. 그런데 애들 데려가면 잘 쉬지도 못해. 게다가 같이 가는 친구들은 미혼이라 애도 없는걸? 내가 애들 데려가면 친구들한테 완전 민폐지 뭐야. 그래서 내가 올케한테 부탁 좀 하려고 온 거야. 올케, 나 한 달 살게 하는 동안만 우리 애들 좀 맡기자. 우리 애들 때 맞춰 밥 줄 필요도 없고 유치원 아침에 보냈다가 오후에 데려와서 잠깐만 봐주면 돼. 쥐들끼리 잘 놀잖아. 올케 애 보면서 우리 애들 보는 거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야. 그 말 들은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할 말을 잠시 잃을 정도로 황당했죠. 얼른 거절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말했습니다. 형님,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애 둘을 맡기는 건 아니죠. 저 지금 우리 애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형님네 2아이를 어찌 보라고 그러세요? 애들은 부모가 봐야죠. 애들 아빠가 보시거나 그거 힘들면 차라리 어머니나 형님 시댁에 부탁해 보세요. 애들도 그게 좋을 거예요. 좋은 말로 거절했는데 그 순간 신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더라고요. 옳게. 내가 남편이 봐주만 하면 굳이 이런 부탁하겠어? 매일 야근에 출장에 바쁜 사람이 애들을 어찌 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설마 아니 맨입으로 봐달라고 하겠니? 올 때 선물 근사한 거 하나 사다 줄게. 한 달 그까짓 거 눈 한번 깜빡하면 금방 간다. 나는 올케가 당연히 봐줄 줄 알고 티켓팅까지 다 했는데 이러면 어떡해? 우리 엄마나 시어머니는 멀기도 하고 애들 못 봐줘. 부탁 좀 하자. 이럴 때 한번 도와줘. 어? 아니요, 형님. 저도 밤잠도 못 자고 힘든데 정말 자신 없어서 그래요. 죄송한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하지만 신우는 제 거절이 우스웠던가 봅니다. 일방적으로 말을 던져버리시고는 황급히 자리를 뜨더군요. 올케! 그럼 나는 올케만 믿고 우리 애들 봐주는 걸로 알고 있는다. 이달 말에 출국이니까 그때 맞춰서 애들 데리고 올게. 동생한테 따로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나는 이만 간다. 붙잡을 새도 없이 신우이는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더러 한 달을 자기의 둘을 다 떠맡으라는 것도 열받는데 맨입으로 봐달라는 거 아니라면서 선물 하나 사다 주겠다니요.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남편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신 누나, 정말로 나한테 애들 떠맡기고 가면 어떻게 해? 아까 하는 거로 봐서는 우리 집 현관에 그냥 내려놓고 가버릴 것 같아. 당신이 다시 얘기 좀 해봐. 나 절대 당신 조카들 우리 애랑 같이는 못 봐줘. 한 달이 말이 되냐고. 당신 누나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알았어. 여보, 내가 누나한테 절대 안 된다고 다시 얘기할게. 우리 누나지만 참 한심하다. 하다 이제는 염치까지 없네. 남편도 화가 나서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전화로 옥신각신 한참을 신랑이 하더라고요. 뭐라 고성까지 오가더니만 화가 난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보, 도대체가 누나랑 말이 안 통하네. 나도 이제는 정말 질린다, 질려. 당신은 걱정 마. 애들 절대 봐줄 일 없을 거니까. 저런 누나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자. 그럼 어쩔 셈인데. 저렇게 말 안 통하는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 그냥 이참에 누나고 뭐고 영 끊어버리자. 일단 당신은 혹시 누나가 연락 오면 애들 봐준다고 대답하고 더 이상 통화하지 마. 뭐? 당신 지금 애 봐주겠다고 대답하라는 거야?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래. 그냥 당신은 봐주겠다 말 한마디만 하면 돼. 누나 출국하는 날이 언제라 그랬지? 이달 말이라며. 그날 맞춰서 나 휴가 낼 테니까 우리도 당신 친정으로 가고 바람이나 쐬러 가자.
무작정 당신 누나 출국이래 우리도 집을 비우자 그 말이야? 이게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냐고. 그 전에 다른 곳에 맡기라고 해야지. 아니, 이참에 우리 누나도 정신 좀 차릴 필요가 있어. 당신은 무작정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나도 당신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 누나 안 보고 살 결심하고 이러는 거니까. 남편은 신우이가 아이들 맡긴다는 날에 그냥 무작정 집에 있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해결 방법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애들만 던져놓고 갈까봐 정말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날 저는 너무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요. 잠 설쳐가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 말대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판사판이라는 마음으로 남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남편 말대로 신우이는 전화랑 문자로 저를 괴롭히더군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알겠다는 대답만 보내고는 일절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애들 봐준다는 말에 안심해서는 가지고 싶은 선물 골라놓으라는 둥 난리가 났고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저더러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들 봐주기로 했다며? 아이고 잘했다. 내가 봐주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했는데 네가 해결해줬구나. 내가 네 선물 꼭 하나 사오라고 했으니까 비싼 걸로 하나 골라놔봐. 이러시길래 어머니, 저는 선물은 필요 없고 돈으로 달라고 할까 봐요. 애들 둘을 한 달 봐주는 거니까 한 200 정도는 달라고 해도 되겠죠? 요즘은 애들 봐주는 거 엄청 비싸게 받는다던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식구들끼리 애 봐주는 걸 무슨 돈을 받고 그러니? 예전 같으면 한 푼도 안 받고 당연하게 봐주고 키웠다. 그게 며느리고 올케가 할 도리지. 또 돌이 운운하시길래 전 이랬어요. 글쎄요. 그럼 어머니는 제가 우리 딸 한 달 반 동안 봐달라고 하면 용돈도 안 받고 선물 하나 받는 걸로 퉁칠 수 있으시겠네요? 그럼 저도 다음번에 애 맡기고 형님처럼 어디 길게 여행 다녀와도 되겠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 더 이상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남편이 저한테 전해 듣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면 우리 엄마랑도 당분간 보고 살지 말까? 나도 엄마랑 누나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신은 더 할 거 아니야. 이제는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 하면 지지 말고 한마디씩 꼭 해. 내가 옆에 있으면 아니다 싶은 건 커버해 줄게. 그래도 제 마음과 입장을 헤아려준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신우가 출국한다는 날이 다가왔고 전날 확인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올케, 잊지 않았지? 나 내일 출국이야. 내일 아침 9시까지 애들 데리고 갈게.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그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친정집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신우의 문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정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식사도 하고 아이를 엄마가 봐주신다기에 오래간만에 남편과 단둘이 데이트도 했고요. 친정엄마가 가까이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했네요. 어쨌든 그날 밤이 지나고 신우가 아이들을 데려다 놓겠다고 한 날 아침이 밝았는데요. 오래간만에 잠도 푹 자고 컨디션이 좀 좋았는데 마침 시간을 보니 신우이가 오겠다고 한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살짝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기다려봤죠. 9시 10분이 넘어가자 드디어 제 핸드폰으로 신우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었던 저는 일단 받았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신우가 먼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올케! 나 공항 가야 하는데 대체 어디야 지금? 애들 데리고 9시까지 온다고 했잖아.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잠깐 나간 거니? 비밀번호 알려주면 애들 먼저 들여다 놓을게. 역시나 내 말도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속사포처럼 쏟아내더군요. 신우가 하는 말에서 다급함이 느껴지니 은근히 통쾌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신우 말을 끊고 그랬습니다. 저희 지금 그 집에 없어요. 아무리 초인종 눌러봤자 빈집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죄송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 애들 한 달 동안 봐주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랬더니 신우가 방방 뛰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더라고요. 뭐? 올케! 이제 와서 이러면 나 어쩌라는 거야? 애들만 맡기고 바로 공항에 갈 거라고 했잖아.
난 올케사정 모르겠고 일단 지금 급하니까 당장 와. 애들 집에 놔두고 갈게. 빨리 와. 형님, 얼음도 없는 집에 애들만 놓고 간다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꼭 가셔야 하는 거면 지금이라도 어머니 댁이나 시댁에 놓고 가시던가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애들 못 봐요. 올케 정말 미쳤어?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어디에 있든 내 알 바 아니니까 당장 오라고! 하도 기가 따가워 잠시 귀에서 핸드폰을 떼어놓았는데 악을 쓰는 신우 목소리가 제 휴대폰 밖으로 새어나갔던 모양입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제 휴대폰을 빼앗더니만 스피커폰으로 바꾸고는 신우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진짜 우리 집사람한테 왜 이러는 건데? 누나야말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누가 누구더러 미쳤대. 자기의 나 몰라라 맡겨놓고 한 달 동안 해외여행 가겠다는 게 제정신이야? 누나 그 집에 못 들어가. 꼴 보기 싫어서 몰래 다른 데로 이사 갔으니까 앞으로 누나 애들은 누나가 책임져. 야, 이 자식아. 너 앞으로 누나 안 보고 살 거냐? 네가 올케한테 잘 얘기했어야지 한술 더 떠? 말없이 이사를 가다니. 야, 이 덜 떨어진 놈아. 내가 애들 좀 봐달랬다고 식구들한테 몰래 이사를 가냐? 지 마누라만 중한 줄 알고 나나 엄마는 맨날 뒷전이지? 너 그렇게 살지 마. 아니, 나는 앞으로 계속 우리 마누라만 귀중하게 알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오늘 이후로 나랑 집사람한테 전화로 연락하기만 해봐. 뭐? 너 누나랑 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내가 조카들 봐서 그동안 연락하고 산 거지. 누나한테 무슨 정이라도 있어서 그런 줄 알아? 난 분명히 말했다. 우리 그 집에서 이사 나왔으니까 억지로 들어갈 생각하지 마. 경찰에 신고당하기 싫으면. 그리고 앞으로 네 애들은 네가 봐. 전화기 너머로 악에 바친 신우의 욕설이 들렸는데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직접 신우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남편은 일절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할 말하는 성격이라도 그때는 살짝 긴장했는데요. 남편은 정말 자기네 식구들 안 볼 결심을 했는지 외려 태어나더라고요. 신우가 애들을 어찌하고 해외를 갔는지 궁금했지만 그냥 친정에 있는 동안은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급한 사람이 방법을 찾는 거죠. 어쨌든 그 일 있고 나서 집으로 왔는데 사실 남편은 이사 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잖아요. 친정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저희 집의 우편함에 우편물들이 갈기갈기 찢긴 채 있는 거예요. 누구 짓인지 짐작이 갔던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기 성질 못 이긴 신우 짓이었죠.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면서 우리 누나 아무래도 정신 나갔나 보네. 이번 기회에 우리 진짜 이사 가야겠다 여보. 내일 당장 부동산에 집 내놔버려. 아주 멀리로 이사 가버리자. 뭐? 집이 뭐 그렇게 금방 팔리겠어? 그냥 시세보다 싸게 내놔. 그럼 팔리니까. 그리고 우리 누나 오늘 이후로 안 보고 살 거야. 당신도 앞으로 마음 편하게 먹어. 이렇게 놔두면 우리 누나가 당신 말려 죽일 것 같아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어머니랑도 가급적이면 안 보고 살 거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솔직히 제 심정도 그랬습니다. 그 심정을 남편은 알아주고 먼저 연락 안 하고 살겠다고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신우가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나 보더라고요.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대답을 다 하기도 전에 아주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야, 너 때문에 돈은 돈대로 날리고 나만 우스운 사람 됐잖아. 어떡할 건데? 나 비행기 못 탄 거 올케가 물어내.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가서 너 머리 다 쥐어 뜯어 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신우는 결국 비행기를 못 탄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원하던 해외 한 달 살기를 못했으니 열받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자기 애들을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맡기고 가려고 했던 본인 잘못은 여전히 생각도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전에 저에게 줄기차게 애들 봐달라고 했던 것들도 전부 잊은 듯 했습니다. 형님, 우리 남편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영 끊고 살 거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지금 와서 제 머리 뜯어놓는다고 비행기 타실 수 있으세요? 와서 제 머리 뜯고 경찰서 가기 싫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도 저에게 전화해서 뭐라 하시는데 진짜 두 모녀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소리 듣고 얼굴 보고 지낼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 뒤로 저는 시댁의 발길을 끊고 몇 달 후 집도 이사해 버렸습니다. 물론 어디로 이사 가는지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버이날, 어머님 생신 다 모른 척하고 패스했습니다. 남편도 그러라고 했고요. 과연 내가 마음이 편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사는 거 마음이 불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시댁 번호 다 차단했더니 전화로 괴롭힘 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방심하고 있을 때 신우가 저 회사 앞으로까지 찾아와서 지랄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혹시 회사 사람들한테 소문날까봐 어쩔 수 없이 신우를 보긴 했는데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돼서 시댁의 발길을 끊니? 지나간 거 다 묻어둘 테니까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드려.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한 거야. 전혀 반성 없고 사과도 없는 신우 모습 보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 끊고 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저도 하고 싶은 말 해줬네요. 그만하지 그래요? 나한테까지 쌍욕 듣고 싶으세요? 그동안 우리 남편이 어머니랑 형님한테 용돈 드린 거, 조카들 용돈 준 거, 내가 애 봐준 거 전부 돈으로 갖고 나서 저한테 큰 소리 치지 그래요? 예전에 카드값 갚아준 것도 토해내고 싶어요? 신우에게 우리가 해준 돈이나 갖고 한 소리 하라 했더니 그제야 입 다물고 조용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보다는 살짝 누그러진 태도로 한다는 말이 더 웃겼습니다. 올케, 이제 시위 그만하고 적당히 하지 그래? 우리 엄마도 올케한테 미안해하고 있고 너희 부부가 사과하러 온다고 하면 받아주신대. 나는 올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솔직히 약속 안 지키고 나 곤란하게 한 방 먹인 거 올케잖아. 내가 그냥 넘어가 준데도 왜 이래? 어머니나 형님이나 누가 누굴 받아주는지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네요. 더 이상 말해봤자 제 입만 아프겠다 싶어요. 할 말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순간 얼굴 보고 앉아있는 것도 짜증스러웠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다시는 연락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신우와는 아예 연락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나는 이제 당신 가족들과는 연락 일절 안 할 테니 알아서 챙기려거든 챙겨도 된다는 말은 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본인 역시 골치 아프다며 덩달아 연락 않고 살긴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어머니까지 연을 끊지는 못하겠는지 작년부터는 가끔 찾아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생신, 어버이날은 남편에게 봉투만 들려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손녀 보고 싶다고 하면 애만 남편과 같이 보내요. 저는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댁에 다시 발걸음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는 순간 또 저 우습게 알고 갑질할 게 뻔해서요. 자기 애들 하나 감당 못해서 가족들한테 민폐 끼치고 사는 신우가 이제는 정신 차렸나 모르겠네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을 지키고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쯤은 꼭 깨달았기를 바라봅니다. 물론 그것도 그릇이 돼야 깨닫는 거겠지만요. 제가 시가 식구 중 신우와의 갈등을 겪고 연을 끊고 살게 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제 사연을 꺼내놓기 부끄럽기도 했어요. 사실 가족과 연 끊고 사는 게 자랑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 삶을 좀먹는 가족들이라면 시댁이든 친정이든 끊어내고 사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 사연에 구독자분들도 공감을 해주셨길 바라며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